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4학년 2학기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지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번 단원이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해서 다짜고짜 자, 이제부터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런 그런 배경 없이 그냥 갑자기 단원이 그러니까 그걸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배우긴 배우는데 나중에 뒤돌아서서 나 수학 시간에 뭐 했지? 왜 배웠지? 막 이러면서 뭐 수학은 필요 없는 거야. 날 괴롭히기 위해서 수학 시간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수학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수학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신경을 쓰냐면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이전과 연결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서 이 새로운 것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미묘한 차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공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꺾은 선 그래프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세 번째는 물결선이 있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자료 정리잖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확률과 통계단원에서 하는 것은 모두 자료를 정리해서 뭔가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맨 처음에 우리가 정리할 자료가 필요하니까 뭔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무 목적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의 뭐 연평균 기온을 알고 싶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인구수를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나의 성적의 변화를 알고 싶다. 또는 내 몸무게의 변화를 알고 싶다. 뭔가 있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조사 자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몸무게를 뭐 30kg, 40kg, 50kg 이렇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은 뭐 그 월별로 나눌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묶는데 그것을 분류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표로 정리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표로 정리하기에 대해서는 2학년 때 배웠어요. 맨 처음에 1학년 때 분류하기 배웠고 2학년 때 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운 것은 아주 간단한 그림 그래프, 동그라미 쫙 올라가는 거였었는데 3학년 때는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를 배우는 거겠죠. 자, 어쨌든 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또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처음 목적에 맞게 알게 된 것이 있겠죠. 자,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로 정리하기를 먼저 보면 어떤 조사 자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표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참가한 학생 수, 줄넘기, 윗몸 일으키기, 멀리뛰기, 매달리기라고 하는 4개의 항목이 있는데 각각의 학생 수가 이렇다. 전체는 뭐 31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사 자료를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최고 기온, 일별 최고 기온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1일에는 19.8도씨고 2일에는 20.0도씨까지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 다 알고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표의 형식은 한 가지지만.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 또 이미 알아본 내용 그리고 사회 교과서나 그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 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다면 자, 잠시만요. 이쪽에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울릉도와 제주의 어떤 강수량을 비교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막대 모양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와 같이 뭐 우리나라 전국에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뭐 서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 있네요. 자,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그림 그래프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도 배웠고 그림 그래프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그래프가 있죠. 자, 이것은 띠 그래프인데 원그래프죠. 원그래프인데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또 사실 신문이나 그런 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는 안 배웠으니까 일단 배운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막대 그래프하고 이런 그림 그래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비교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보면 지금 뭐 여기 울릉도하고 제주 두 지역의 그런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 안에 나타내져 있지만 그냥 여기에서 한 가지 울릉도만 본다라고 봤을 때 1월 달에는 강수량이 이만큼이었는데 2월 달은 줄었고 그 다음에 늘었고 그 다음에 가장 강수량이 많은 달은 8월이고 해서 시각적으로 그것을 어느 때가 가장 수치가 높은지 어느 때가 가장 낮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은 거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분포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강수량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분포가 있는 거죠. 제주도 마찬가지로 좀 여름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에서도 뭔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인구수가 많겠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분포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나 뭐 어떤 변화라든가 또 어떤 비교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막대 그래프하고 그림 그래프로 충분한데요. 자, 표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목별 참가 학생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넘기하고 윗몸 일으키기하고 멀리뛰기하고 매달리기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표를 보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간의 변화가 있죠. 시간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하고 좀 다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속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고 뭔가 변화가 있다. 시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사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프가 필요한데 막대 그래프라든가 이런 그림 그래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 자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내기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연속적인 걸 나타내는 새로운 그래프, 뭔가 시간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래프가 필요하겠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것, 새로운 모양의 그래프의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꺾은 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이것도 시중에 있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먼저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서도 보다시피 뭐 서울과 강릉의 기온의 변화를 봤는데 서울만 봤을 때는 1월에서부터 12월에 갈 때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 앞에 그림 그래프하고 앞에 막대 그래프하고 그림 그래프는 이어져 있지 않았죠. 서울과 춘천은 물론 거리 이렇게 도로는 이어져 있지만 그래프상에서 얘하고 이어질 이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1월하고 2월 사이에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점을 찍고 하게 되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증감을 우리가 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 우리가 맨 처음에 조사하는 것이 뭔가 시간적인 변화가 있고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하는 거라면 이런 두 가지 그래프보다는 얘를 배우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내용, 여기가 또 모든 그래프가 아니니까 다른 교과에 있는 그래프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오셔서 자, 이런 그래프도 있다라고 또 우리 다음에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예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꺾은 선 그래프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긴 또 낱낱이 다 떨어져 있어요. 뉴욕이라고 하는 항목, 시카고라고 하는 항목에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시각적으로 양이 많으면 이거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수치가 큰 거고 조금이면 작은 거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율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그래프는 전체 하나의 합으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각각 다 떨어져 있고, 이것도 전체 합이 몇만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건 전체 중에서 어느 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비율을 알고 싶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적당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그걸 해석하기에 적절한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어야지 우리가 잘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면, 자, 여기 그림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7월 달이 가장 서울의 경우에는 가장 기온이 높았고, 근데 강릉에서는 8월이 가장 높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 겨울이 갈수록 기온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9월하고 10월 사이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몇 도씨 정도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꺾은 선 그래프의 정의를 알아보면 교과서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꺾은 선 모양이니까 꺾은 선 그래프겠죠. 그런데 무엇을 꺾은 선 모양으로 나타내냐면 연속적인 자료,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고, 연속적인 자료의 무엇을 변화하는 모습을 꺾은 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자, 이런 모습은 꺾은 선 모양으로 나타내야 조금 보기가 편하고 또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연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꺾은 선 그래프의 정의를 잘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먼저 이제 그래프 그려보는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는 가로와 세로 눈금의 항목을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표가 있었을 텐데요. 자, 이런 식의 표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의 월별 강수량에 대한 표가 있었는데, 이때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월과 강수량. 자, 이 항목을 여기다 쓸 때 가로를 월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강수량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통 가로에는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뭐 월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세로에는 뭐 양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와야지 눈에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가로에는 시간, 그 다음에 세로에는 양,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양을 나타낼 때 세로가 되는데요. 세로의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이 얼마가 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원래 주어져 있었던 이제 수집한 자료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가장 강수량이 적은 것은 12고 가장 큰 것은 24예요. 그러니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냈을 때 0, 10,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까지 30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눈금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의 눈금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칸의 눈금은 2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의 눈금은 20mm로 정했다. 가로와 세로 눈금에서 가로는 뭐라고 그랬죠? 가로는 우리가 시간적인 변화,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월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수량을 세로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사한 내용을 점으로 찍어야 되겠죠? 조사한 내용은 여기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찍을 때, 표에다 점으로 찍을 때 보면 여기다 찍는 것이 아니라 10월이니까 10월에서 24, 그러니까 20이죠. 그럼 한 칸이 20ml가 아니라 한 칸이 2ml였었죠. 자,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한 칸이 2ml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mm였으니까 여기에서 22,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4에다가 점을 찍고, 자, 그 다음에 11월은 12니까, 자, 10에서 여기 한 칸 더 가면 2mm에서 12죠. 자, 이렇게 됐고, 요 줄 위에다가 그린다는 거. 그 다음에 12월에는 8, 점점 줄어들었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월에는 다소 늘어서, 그러니까 10, 12,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으로 찍었어요. 점으로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속적인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점끼리 있습니다. 근데 이을 때는 그냥 막 꾸불꾸불하게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요? 그것은 선으로 있겠죠. 자, 그래서 선으로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10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월하고 11월을 잇고요. 선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서 12월도 주어져 있는 점과 점을 이렇게 잇고, 12월에서 1월까지도 자, 이렇게 잇고, 그러면은 다 끝난 거죠. 자,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게 무엇인지 제목을 쓰는 거죠. 여기서 표에서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목과 같은 제목을 그래프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월별 강수량. 강수량이 점점 줄었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었다가 이제 봄으로 가면서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 나타냈기 때문에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야 된다.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여기에서는 그래프 그리기였다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려워하는데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잘 읽는 거죠. 자, 그런 해석은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면 세로 눈금 한 칸이 나타내는 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내가 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읽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1000 가구, 그 다음에 5칸 있고 2000 가구니까 한 칸은 몇 가구라는 거예요? 한 칸은 200가구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표를 보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표를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는 가구 수는 1999년에 비하여 2009년에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우리가 말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1999가 5200가구였었는데 좀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줄었다가 약간 늘었다가 다시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게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인터넷 신문을 많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지금 2년 간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2년 후에는 막 0가구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약간 둔화는 되겠지만 이게 막 팍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면. 자, 그래서 1999년에 비하여 2009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점점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점점 줄었다.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어린이가 손들어서 말을 해요. 잠깐 늘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끝에서 어쨌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향 자체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이 도시의 신문을 보는 가구 수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추세가 지금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팍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팍 뭐 늘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료로 봤을 때 경향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2002년에는 신문을 보는 가구 수가 몇 가구쯤 됩니까? 자,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2001년도 볼까요? 2001년도에
신문을 본 가구는 몇 가구였냐면 4,000에서 200가구 줄었으니까 3,800가구고요. 그 다음에 2003년을 딱 보니까 3,000에서 2칸 올라갔으니까 3,400가구입니다. 그런데 2001년하고 2003년 사이에 2002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직선으로, 그러니까 선분으로 이었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2001년, 여기가 2003년일 때 이 정 가운데가 바로 2002년이 되니까 이 가운데 위치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보면 아래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면 여기 딱 맞네요. 자, 요만큼이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구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가구쯤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구쯤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3,800하고 3,400하고 그 사이에 얼마가 있죠? 3,600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600가구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좀 약간 오버하신 어떤 선생님은 이거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평균을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여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가 두 칸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보고 여기에 아니면 요 사이에 가운데다가 그려서 여기가 어디랑 만나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평균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선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것을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알 수가 있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식을 알아서 평균 구하는 식을 알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요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결선이 있는 꺾은선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그래프에 있어서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의 특성상. 자, 그래서 변화의 모습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물결선인데요. 물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 없는 게 나은 거죠. 자,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라낸 선입니다. 물결 모양의 선인 거죠. 왜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나요? 변화의 모습을 보기에는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고 싶은데 분명하게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죠.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필요가 있겠다. 자, 그것이 물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물결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중간 어딘가에 물결선이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조사 자료에 의한 표를 가지고 물결선이 들어가 있는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자료는 1 최고 기온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최고 기온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가로와 세로의 항목 정확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다시피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낮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을 때 가로에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어떤 변화를 보기, 그러니까 높낮이의 변화를 보기 쉬운 항목을 적는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가로에 1을 적고 세로에는 최고 기온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를 봤더니 지금 가장 최고 기온이 낮은 날이 몇 도냐면 18.2도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있다가 가장 높은 것은 20.0이기 때문에 18부터 20까지 봤을 때 그 사이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는 눈금을 정해야 되는데, 자, 시작이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만약에 18.0으로 했다. 그러면
요만큼이 18.0이면 여기까지는 36.0이 되고, 자, 그렇게 보면 여기 안에서 지금 19.8도도 찍어야 되고 20.0도 찍어야 되는데 너무나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가 5, 10, 15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위에 가서 여기에 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기 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가장 낮은 것을 18.0,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것을 20.0. 자, 해서 크게 4칸으로 나눴으면 18.0하고 20.0 사이는 19.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는 18.5 해서 아주 이제 그 칸의 크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기서 0.1 간격을 되게 벌어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19.5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여기 0인데 0하고 18.0 사이는 없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로의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정했는데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1도씨로 정했어요. 자, 그렇게 정하고 나서 여기서 이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물결선을 그리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앞에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결 그림을 우리는 이쪽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결선을 그려 넣으면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딱 잘라내고 여기까지만 좀 자세히 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점으로 찍는 건데 여기 보니까 1일 날이 19.8도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럼 1일은 19.0에서 19.5에서 19.6, 7, 8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19.8. 자, 그 다음에 2일은 20.0이니까 쭉 가서 20.0이고요. 그 다음에 3일은 19.5, 4일은 19.7, 5일은 20.1, 그 다음에 20.1까지 있었군요. 자, 그 다음에 18.2. 자, 그랬으니까 18.2면 18.0에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선으로 잇는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는 긋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만약에 요만큼만 있었으면 여기를 다 잘라냈을 텐데, 자, 여기에 지금 18.2도씨가 있었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 밑으로만 그렇게 자른 모양이 되겠습니다. 점으로 이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제목 무엇입니까? 1. 최고 기온. 자, 해서 제목을 붙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꺾은 선 그래프 원래 그리기에다가 지금 변화를 좀 잘 알기에 여기 자체를 좀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18.0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물결선 그래프니까 그리기 과정은 뭐 별다른 게 없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물결선 그래프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결선을 그려도 될 때와 그리지 않아야 될 때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A군의 성적은 이렇고 B군의 성적은 이렇습니다. A군은 처음에 몇 점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칸이 8, 그러니까 2니까 여기가 8점이죠.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3월에 8점, 4월에 12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군은 3월에 30점, A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 이 친구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9월에는 이만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오지만 이 친구는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경향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성적 그래프인데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물결선을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쫙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를 잘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만큼 잘라버렸으면 지금 4월하고 3월이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점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올랐다 내려간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다 그래프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물결선을 넣을 만한 공간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에 있어서는 물결선을 그려 넣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자,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30점이에요. 30점 밑으로는 없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떴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떼어버릴 수가 있겠죠. 떼어버리고 딱 봤을 때 그 부분은 아무 그 기록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두면은 좀 변화가,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친구의 성적 변화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 물결선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물결선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똑똑한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남는 부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부분이 공통이니까 이 공통인 부분은 이것을 물결선으로 잘라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높으냐라고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되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사라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하는 선에서는 물결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꺾은 선 그래프 단원에서 물결선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그러니까 좀 절차적이고 그렇게 생각한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불필요하면 그냥 잘라버린다. 뭐가 불필요하냐? 여기에 그냥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은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시각적으로 확 눈에 띄게 이런 효과를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좀 더 재밌게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꺾은 선 그래프는 왜 만들까? 그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그것이 다른 그래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결선 그래프 그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즐거운 수학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